네, 주말엘라의 도전 또 오늘 또 우리를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네. 활기차게 오늘 날씨처럼 기분 좋게 이끌어주실 두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먼저 네. 우리 성금 씨. 네, 더 나이 들기 전에 준마렐라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없고 이거 뭐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도 없고 그래서 투잡을 지망하는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성금 씨. 오늘 완전 화사한데요? 화사하죠. 네. 이제 바락인가요? 아침부터 빨가니까 눈이 필요해요. 성금 씨, 우리가 말한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네. 거 지키세요? 낮잠 좀 주무시나요? 저는 낮잠을 잘 안 자요. 그러면 기지개는 피시나요? 기지개도 잘 안 펴요. 머리는 안 쓰시고. 음식을 오래 씹으시나요? 올해도 안 씹죠. 빨리 드시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그러면 성금 씨는 내년쯤에 한 45 정도로 예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알려드린 팁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주 여자를 위한 직업을 소개해 주시는 최지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도 오늘 아주 화려하시네요. 그렇죠. 강사님은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쵸. 강사님 의상에서 좋습니다. 자, 5가지 중에 뭐 하세요? 저는 아침에 기지개 펴기를 합니다. 오, 네. 좋네요. 좀 키가 커볼까 해서. 그렇죠. 기지개 워낙에 피면. 동안이셔가지고. 그렇죠. 네, 누가 강사님 나이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아직 모른다는. 전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지 그래요? 않겠습니다. 그렇게 동안은 아니시라는 거, 그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사님, 오늘은 또, 오늘은 직업? 어떤 직업을 예. 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좀 우리나라의 찬란한 유산에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산이요? 예, 그 유산 중에서도 저희가 매일매일 만나고 또 매일매일 사용하는 유산이 있습니다.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매일 사용하는 거. 매일 사용하는 유산이다. 유산. 우리 엄마는 유산을 안 남기셔가지고 그렇죠. 또 아직 없네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산, 뭐가 매일 있을까요? 사용하는 거 뭐 말 아니에요? 그럼 말, 그렇죠, 네. 말. 이것도 유산이잖아요. 선조들이 남긴. 뭔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말과 한글인데요.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바로 네. 한글날이었는데 사실은 지난달에 세계 문자 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한글이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오. 박수 네. 한번 칠까요? 금메달 참 네. 좋아해요. 그렇죠. 네, 금메달 제일 좋아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한글의 그 세계적인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한글과 우리나라 언어를 좀 올바르게 전달하는 우리말 전도사 한국어 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어 교사. 자, 한국어 교사,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긴 할 텐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한국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어가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실용적인 교육 이론이라든지 이제 한국어 교수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국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게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어 교사, 이 최근 한류 열풍에 힘이 부어서요. 그쵸. 외국 사람들이 제일로 잘하는 한국어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빨리빨리 강남 스타일. 깡남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요즘.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 싸이 덕분에. 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지만요. 네. 사실은 국내에도 외국인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외국 결혼 이민자들도 이제 한국어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렇죠. 오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께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데 성훈 씨 어때요? 오늘 직업 좀 관심이 생기나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할 곳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또 다문화 가족들도 많고 맞아요. 또 이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참고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잘하시는 그럼 거 어디 말을 잘하세요, 도대체? 인터넷 영어. 헐 대박. 그런 거 진짜. 이런 거. 요즘 진짜 언어가요. 그렇죠? 네. 우리 초등학생들을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을 잘 안 쓰고, 네. 그렇죠? 은어. 외계어라고 외계어라고 하죠. 하죠. 이런 것들 좀 많이 쓴다고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안 돼요. 헐, 우리나라 대박 말. 걱정이네요. 네, 우리가 잘 네. 사용하고 지켜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만큼 이렇게 보람된 일이 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우리나라 말만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문화도 가르쳐야 되고 또 이런저런 또 부수적인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그 한국어 교사가 하는 역할을 좀 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뭐 한국어 교사, 한국어 강사 또는 한국어 지도사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현재 이제 대학교라든지 부설 어학원, 평생교육원 이런 등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요. 네. 교육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부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재들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의 이제 고민 상담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한 좀 정확한 전달이라든지 역사 문화에 대한 이제 배경 같은 것도 전달하는 게 이 한국어 교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거 지금 잠깐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면 한국 역사도 얘기해줘야 되죠. 그렇죠. 문화도 얘기해야 그렇죠. 되죠. 우리 생활도 얘기해줘야 되죠. 참고로 한국어는 왜 두음 법칙 무슨 법칙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알려줘야 되죠.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한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건 이제 한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제 지식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뭐 왜냐하면 한국어는 다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하는 거랑 가르치는 것, 두음 법칙이라든지 왜 이런 용어가 사용되고 또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정확한 이런 지식이 없이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혀 구조는 어떻게 해야 그 소리가 나오는지 네. 이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 외에도 그 문자가 나오게 된 원인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같이 알고 계셔야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말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분이 외국 나가서 2, 3년 만에 듣고 말하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보고 쓰기는 안 되더라도. 근데 외국 분이 우리나라 와서 10년을 살아도 이 보고 쓰기는 되는데 듣고 말하기가 안 된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참 요즘 초등학생이 외계어 있죠. 외국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라이어가 한국말로 뭡니까? 그럼 거짓말이요. 거짓말.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저 왜 갑자기 불안하죠? 그렇죠. 이거 하지 말자는 갑자기 데서 불안해지죠? 말씀드리고 성금 씨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불화, 이빨, 썰, 사발 이런 은어들 안 됩니다. 이런 거 쓰면 큰일 납니다. 불안했는데 결국엔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거 쓰면 네. 큰일 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막상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도 헷갈릴 경우가 상당히 아, 많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금 씨가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랭킹은요. 한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분들은 오히려 말하고 듣는 건 되는데 쓰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한글 쓰는 이게 거. 무슨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하던데. 서진 씨 주변에 계신 외국분들은 네. 착한 분이세요. 아, 그래요? 왜냐면요, 우리가 뜻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허풍 떨지 마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남 앞에서 이렇게 크게 과장되게 무엇을 그렇죠. 포장하는 게 허풍 떨지 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친구가 허풍 떨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 등짝에 부항 뜨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예배당 종치는 소리 하고 있네. 너무 어려운데요? 저도 그렇죠. 오늘 듣겠는데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말. 맞아요. 네. 참 아름답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앞을 들으면 뒤를 굳이 한 문장을 다 안 듣더라도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한대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죠. 앞을 듣고 끝까지 다 들어야 그렇죠, 무슨 그렇죠. 뜻인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는 맞아요. 요즘 가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하는데 제가 또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띄어쓰기나 맞춤법이나. 맞춤법을 틀리게 될 경우에는 재료 가르치다, 가르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르치다, 가르치다, 뭐 그러니까요. 가르치다.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금 씨, 저희가 네. 말한 거는 뭐 랭킹에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늘도 분들이 요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넘어갈까요? 오늘은 진짜로 넘어가 보죠. 아니, 이제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고생을 한 건데. 알겠습니다. 발표는 해야죠. 그럼 4위부터 한번 보죠. 네, 한글 이게 제일 어려워. 4위는요. 구어체와 문어체의 구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구어체와 문어체의 구분. 우리 강사님 구어체와 문어체의 구분 좀 하시나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렵죠. 네. 자, 모두가 어려운 관계로 패스. 네.
다음 3위는 뭔가요? 아, 진짜 어렵네요. 아,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제 뭐라고 갑자기 딱히 조용해지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수련해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어려워서 패스. 네. 우리나라 말인데 마치 영어로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네. 자, 3위입니다. 띄어쓰기. 그렇죠. 띄어쓰기. 띄어쓰기도 이것도 굉장히 미묘해요. 그거 네. 있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요즘 이 문자나 네. 카톡 이런 걸 사용하시다 보니까 더 띄어쓰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꼬박꼬박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래요?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를 보낼 때 띄어쓰기를 하는 편입니다. 띄어쓰기 하세요? 저도 그게 약간 직업병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 같고 붙이면 뭔가 좀 어색하고. 그래요. 네. 띄어쓰기 안 하면 좀 신경 예의 없어 많이 보여요, 저. 맞아요. 아, 맞아요. 뼛속까지 한국 사람입니다. 성훈 씨 조심해야겠어요. 왜요? 띄어쓰기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오늘 왜 이래요? 이상하네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거도 그러면은 이번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통과! 통과. 네. 자, 2위입니다. 2위는요. 적절한 어휘 선택. 그렇죠.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군대에서 네. 남성분들, 남자분들 군대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상관, 병장에게 가서 네. 저기 김 병장님, 이상병님이 빨리 오시랍니다. 그럼 야 이상병이 나보다 위야? 뭐 이러면서 많이 혼나고 했던 게 있어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상병이 오라고 합니다. 맞나요? 이게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자, 1위입니다. 1위. 맞춤법. 끝인가요? 예, 설렁합니다. 맞춤법. 맞춤법. 이게 가장 그렇죠. 어렵죠. 맞춤법 네, 어렵죠. 맞아요. 정말. 아, 세 글자인데요. 맞춤법 세 글자인데 이게 네. 왜 이렇게 소름 돋도록 무섭습니까? 맞아요. 맞춤법. 네. 이게 잘 못 쓰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맞춤법 틀려서 뭐 고생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강사님 있으세요? 저는 망치 떨어본 적. 맞춤법을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오타가 나서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달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좀 당황했던 경우가 있어요. 예. 옛날에 개그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 쓰는데 네. 본적 그럼 누굴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이쁘다 호주 가본 적 없음 어머.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참 이런 거 한참 유행했잖아요.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구직자분들도 이런 맞춤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저 않을까 같은 경우 싶어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안 되다. 안 되다. 그 되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 되단지, 인지. 이 되단지. 맞아요. 아, 그게 너무 어렵고. 맞아요. 하여튼 맞춤법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맞춤법. 자, 뭐 어쨌든 우리 아름다운 뿐만이 한글을 저희가 아니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맞춤법. 역시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맞춤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깐깐하고 도도한 이런 한글을 가르치시려면 그렇죠? 그만큼 또 전문 자격과 지식이 그만큼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 자격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네.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요. 이것을 따시거나 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강사 자격 네. 또는 한국어 지도사 자격이라는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인데요. 네. 실제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정의 자격을 갖춰야만 따실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요.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그럴 것 같은 같아요. 스멜이, 냄새가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나요? 뭐 이거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학위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업을 받아서 정식 학위를 받으시는 겁니다. 네네.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대학원이나 이제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자격 그 시험이 없이 교원 2급 자격증이 수여가 되고요. 비전공자의 경우에서는 관련 외국어로서의 한국학이라는 전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16과목 45학점을 이수하셔야 2급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급, 2급, 1급이 있는데요. 네. 3급부터 2급까지는 경력 연차에 따라서 새로운 자격을 딸 수 있게 올라가는 자격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목이 좀 걱정되시잖아요. 왜 그렇죠. 이제 주부님들 시간이 없으신데 맞아요. 언제 이제 그렇죠. 학교를 네. 다니실까 걱정하시는데 온라인 과정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온라인 과정으로 45학점을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실습 과정만 조금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비전공자의 경우에 120시간의 과정이 있고요. 네. 한국어 교육
한국어 능력 시험 검정 시험을 합격하시면은 상급 자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학력과 상관없이도 준비하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부님들 이거 진짜 언제 배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고민하셨는데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우리 주부님들 아이 키우면서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교육 내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교육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하고 또 한국어 교사 교원 자격증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국어가 한국어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 나라의 국어는 한국어지만 이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국어와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따려는 자격증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을 가르치는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에 요약을 해보면은 국어는 문법 중심의 어떤 수업이 되겠고요. 그렇죠. 한국어는 우리가 영어 회화처럼, 영어 회화처럼 한국어 생활대사, 생활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니 언어도 문법도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 과정으로는 한국어 학이 있고요. 네. 일반 언어학이라든지 응용 언어학처럼 이제 언어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이라든지 네. 또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까지 다 토탈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문법도 배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문법과 회화 다 포함해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군요. 우리 내국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네.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국어 뭐 가르치는 능력 외에도 제2 외국어를 할 줄 알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럴 수 생각이 있겠네요. 드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니 해도 잘 전달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데 교육 대상이 이제 동남아권이라면 동남아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또는 중국어를 가능하시면 중국어로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의사소통에서 유리합니다. 네. 또 이 외에도요. 다른 나라 언어 배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저희 영어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평생 배웠잖아요, 우리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분들의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보듬어 주실 필요도 있고요. 어려워하는 그런 감정들까지도 좀 컨트롤 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또 우리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족처럼 가르쳐주고 뭐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기에 정말 딱 적절한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또 의외로 또 외국에서 오신 이주하신 분들이 또 맞아요. 해도 좀 좋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거 우리 주부와 여성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하시기에 잘 맞는 직업일까요? 어떤가요? 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네. 예, 잘 맞는 직업이 맞고요. 옛날에는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어 교사만을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어학원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많아지는 다문화 가정들 대상으로 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과정이 제일 많이 신설이 됐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엔 주부님들이 좀 강점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쵸. 한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 며느리이기도 한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요. 실제 한국어 교사를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한 명이나 두 명도 있고요. 또는 봉사 개념으로 방문을 하셔서 가르치시는 방문 한글 교사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시는 그래요. 첫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사투리는 상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TV에서 보면은 이 로버트 할리씨인가요? 한 뚝배기 아실래예 뭐 이렇게 사투리로 이렇게 맞아요. 우리나라 말을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참 재미도 있고 근데 또 어디 또 지방에 굉장히 강한 사투리는 또 제가 또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끼리도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고요.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식 용어로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표준어로 배우게 표준어로. 되는 게 정식이고요. 사투리로 가르치진 않지만 이 사투리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다. 왜냐하면 문학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투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때에는 이런 사투리 이렇게 사용도 된다라는 걸 알려주실 수는 있죠. 그럼 외국 사람들 힘들겠다. 거시기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식에. 그쵸. 그렇죠. 저는 뜻이 엄청나게 아직도 많지 이해를 않나요? 못해요. 거시기. 네. 저기 성금 씨 거시기 한 게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시기 또 뭘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저는 아직도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하여튼 뭐 그래도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투리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수업 내용 또한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우리가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아까 이제 다문화센터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곳에서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나요? 예. 크게는 이제 대학원이라든지 어학원 같은 데서 많이 근무를 하시고요. 한국어 수업이 요즘에는 이제 국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곳에서 또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외국인 네. 근로자 지원센터,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라든지 세종학당 쪽에서도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국립교육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네. 얼마든지 강사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그럴 같다는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드네요. 맞습니다. 이 한국어 자격증 따놓으면 진짜 좋은 게요. 네. 우리 준마렐라 분들 이거 꼭 따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왜냐면 지금 든 생각인데 네. 이걸 따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왜 준마렐라 분들 자녀분들이 해외 유학 가실 때 네네. 보통은 엄마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 가시면은 이게 외국어도 안 되고 적적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격증 딱 따고 왔다. 그럼 이제 인증이 된 거잖아요, 한국어를. 그러니까 거기서 자제분은 공부를 가르치고 어머니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너무 딱 좋잖아요. 그럼 유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그렇죠. 준마렐라 분들 꼭 따십시오. 이거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취업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성공시발. 네. 네, 해외에서 수요도가 사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한류용품 붐도 있고 해서요. 네네. 실제로 이제 해외 나가시기 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해주시면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시는데도 문제 없고요. 네.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는 제2 외국어로 이제 한국어를 선택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굉장히 전 그게 많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하시거나 요즘 중동에서도 요청이 많고요. 네. 남미도 한류용품 붕이라서 한국어 교육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힘들게 공부를 하고 집에서 짬짬이 인터넷으로 노력을 수업도 하고 듣고. 그렇죠. 예. 자격증까지 다 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셨어요. 뭐가 되셨냐? 한국어 강사가 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노력한 거에 비한 수입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라고요. 성공 씨 오랜만에 4번 한번 털어주시죠. 아, 진짜. 그렇죠. 오랜만입니다. 네, 굉장히 정말 이거 중요한 굉장히 수입. 중요해요. 네, 어떻게 되나요? 예. 근데 한국어 교사는 사실 강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어느 기관에 출강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교육 대상들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복지관이라든지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가시게 되면은 100만 원을 받으시는데, 네. 한 번에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일주일로 치면은 6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100만 원이라면 시간당 페이로는 나쁘지 않은 개념이죠. 여러분들 그러네요. 출강을 하시면 원하시는 페이까지도 가실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게 또 충분히 투잡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자격증만 일단 하나 따놓으면 어디서든 참 해외에서도 취업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도 일단 밝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방송 지켜보고 계신 준마렐라 분들이 정말 저거 하나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리가 이 외국어를 개인 과외, 개인 레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지 않습니까? 한국어 개인 과외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전망이 밝을까요? 물론 개인과외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계시고요. 예, 실제로 옛날에는 한국어 교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케이팝 북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화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넘어가서요. 언어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한국어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많아졌고요.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이 잘 된다라는 그런 경쟁력 있는 언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전망이 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 비해서는 교원들이 아직 많이 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 틈새 시장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성훈 씨 어떠세요? 아까 뭐 그 분분을 하셔서 이거 꼭 따셔야 됩니다. 주부님들 그러니까요. 이러셨는데 저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흥분 상태고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요. 외국에 유학 간 친구들이요. 이 한국어 자격증을 또 따갖고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네. 외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게요. 제 친구들 하는 얘기가 너무 편파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남성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우리 여성분들이 가르치는 게 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더 수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죠. 어쨌든 남녀 네. 좀 편파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부님들이 하시기에 정말 딱 맞는 그렇죠.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나라 말싸움이 중국의 나라 서로 사마띠 하지 아니할세. 네. 이런 그 다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 여성분들이 정말 하기 좋은 직업, 한국어 교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많은 분들이 네.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 할게요.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